매일같이 똑같이 하면서 무슨 새로운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 곱이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으면 이쪽을 향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이쪽을 향해 가죠. 어느 정도까지 가기 전에는 위에가 너무 높아 보인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가는지를 인지가 잘 안 돼.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다가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불확실성이 이게 들죠? 그래서 뭐가 와요? 불안감이 오잖아요.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이 이게 뒤에가 자기가 온 길이 맞는지를 갖다 알게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돼요? 중턱까지는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자기가 온 길이 맞는지 안 왔는지가 보이는데, 시작점에서 와가지고 여기 있어요, 여기. 노력을 안 하면 이 정도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맨날 무슨 생각만 해요? 자기가 공부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생각한다고요. 뒤에만 돌아본다고요. 2층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학원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타트 해가지고 어디까지가 올라와야 된다고요? 중턱까지가 미친 듯이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가. 네? 하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대부분이 어떻다고요?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확인해요. 그러면 길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길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올라오면 보이기 시작해요. 이대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그러면 불확실성이 자꾸 확실성으로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불확실하다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그냥 앞에 스타트에서 여기 길 위에 섰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다고요. 많은 학생들이. 저희 시험은 넘는 벽이라고 그랬어요? 못 넘는 벽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넘을 수 있는 벽이 있다고. 그렇죠? 누구든지 다 넘을 수 있어요. 이건 무슨 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시랑 비교해서 말씀드렸을 때 있잖아요. 한두 번. 고시는 어떻다고요? 자기가 죽도록 해도 못 넘는 벽이 있어요. 못 넘는 벽. 그래서 1차 시험 붙고 나서 2차 시험을 몇 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못 붙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왜? 자기랑 운이 안 맞으면 못 붙어요. 최근에 그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 했던 얘기. 자기가 사법고시 붙은 얘기. 윤석열. 이 양반이 구순가 있죠? 9년을 준비한 게 아니라 9번 시험 봤다는 얘기는 몇 년을 준비했다는 얘기일까요? 1차 시험 보는데 예전 사법고시 체제에서 몇 과목을 보냐면 12과목 정도 봤어요. 줄어들었어요. 10과목. 법과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형이. 이 정도 보려면 보통 몇 년 걸렸냐 하면, 그러니까 서울 시내 10개 대학권, 이름 되면 알만한 대학들 있잖아요. 이 정도 아이가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1차 시험 준비하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걸린다고요. 네? 2년 정도. 이거 붙어도 잘하는 거예요. 2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1차를 붙으면. 안 된 아이들 3년 걸리겠죠? 1차 시험 봤어요. 그럼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바로 2차 시험이 바로 똑같은 해에 있죠? 그럼 2차 시험 8과목이에요. 이 8과목을 시험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봐요. 1차 시험 붙은 그 해에 2차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시험 준비가 아예 안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2차 시험서부터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또 1차서부터. 그 2차 시험 보려면 몇 년이 갈까 벌써? 초 엘리트를 가정했을 때 3년은 가야 된다고요. 3년은. 2차 시험까지 보는데 보통 3년에 따다닥 붙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전국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네? 1, 2차 동시에 패스하는 경우 거의 드물어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물리적으로요. 그러니까 2차 시험까지 보려면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빠른 코스가 3년 정도. 아주 탁월한 저거예요. 노력과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년? 2차 시험을 9번 봤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몇 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10년이 아니라 13년, 15년을 세월을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13년, 15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윤 대통령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방송에 나온 얘기. 근데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친구 장가 갈 때 친구가 장가 가는데 윤 대통령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음 주가 2차 시험이에요. 다음 주가. 와가지고 함 있죠, 함. 결혼식 하기 전에 함 지러 와라. 야, 내가 다음 주에 2차 시험인데 이거 함 지러 가면 되겠냐고.
그때 주변 친구들이 뭐라 그래? 하도 떨어지니까. 그건 뭐 내년에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올해 안 보고 내년에 보면 되잖아. 계속 떨어졌으니까. 네? 그리고 친구들이 부부싸움 했어요. 친구들 다 결혼했죠? 부부싸움하고 애가 있는데 애를 어떻게 처리가 못하죠?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야 총각이니까 혼자서 사법고시 하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애 좀 보라고? 애도 많이 봤대요. 가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좀 씁쓸하겠어요. 근데 마지막 2차 시험 볼 때 이래서 이거 넘기 힘든 벽이라고 얘기하는 게 2차 시험 보러 왔는데 형사소송법 요게 마지막 시험인데 친구가 장가 간다고요? 마지막 시험 봐야 되는데 장가 간다고 주말이 낀 거예요. 주말이. 그래서 와서 함지라고. 그래서 나 다음 주에 2차 시험 본다고.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했었대요.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고민하다가 마음이 동하죠. 애들 다 갔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간 거예요. 고속버스 타고. 근데 빈손으로 가기도 또 그렇죠. 다음 주가 시험인데. 네? 그래서 책을 갖다가 뭘 들고 갔다고요? 형사소송법 책? 그 한 권을 들고 간 거예요. 끄적끄적이라도 되려고. 끄적끄적이 됐는데 너무 많이 봤잖아요. 십몇 년 공부했으니까. 지긋지긋하겠죠, 책이. 그래서 책에서 시험에 이건 절대 안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네? 안 나오는 거. 뒤에 특별한 거라고 있는 부분. 시험 지금 안 가르칠 거예요. 그 부분을 그냥 봤대요. 시험에 역대로 한 번도 안 나온 적. 한 번도 안 나온 거. 그거를 근데 차가 엄청나게 막혔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안에서. 그걸 정독을 했대요. 앞에서부터 심심하니까. 근데 2차 시험 갔더니 뭐가 나온 거예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전에 공부 확실하게 했던 사람 있잖아요. 한숨 소리가 다 나더래요. 2차 시험 문제 펴보는 순간에. 근데 자기는 어떻다고요? 그걸 엄청나게 잘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억이 생생하니까. 너무 지겨워가지고 차 안에서 계속 봤던 게. 그래서 이 사법고시나 고시시험은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 방대한 분량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너무 많으니까 기억을 다 못하잖아요. 자기가 찍었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빨리 붙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굉장히.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고시 붙었냐면 자기도 모르겠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옆에 저랑 같이 강사 생활했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도 딸내미가 둘이에요. 걔가 35인가? 36살이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형님 할 얘기가 있다고? 무슨 할 얘기냐?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야간에 나오셔야 된다고. 뭘 그냥 전화를 하라고요? 네? 전화를? 그때 집 앞이라고요? 안 나갈 수가 없죠? 나갔어요. 그래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야 무슨 할 얘기인데 자기가 시험 공부를 하고 싶대요. 시험 공부.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요? 너 애가 둘이잖아. 집에 돈 버는 사람 혼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지금 놓치면 정말 못할 것 같다고요. 그러면 하든지 말든지 시켜 하면서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나서 1년 지났어요. 1년 지나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딴 데 수업이 생겨가지고 야, 너 수업 좀 하라고? 전화했더니 얘가 뭐라고 해요? 형, 저 2차 시험 봐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1차 붙은 거예요. 네? 1차 붙은 거야? 그래서 순간 무슨 생각했을까? 제법인데 이런 생각했겠죠? 제가 당황했어요. 약간 전화 걸고 나서 됐네. 그리고 나가지고 또 까먹었어요. 한 10개월 지나가지고. 그리고 또 생각났어요. 갑자기. 해마다 연중 행사니까. 그래서 또 딴 데 수업이 있어가지고 얘 좀 수업 좀 연결시키려고요. 야, 거기 수업 좀 해라. 그랬더니 얘가 전화하는데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형, 저 사법연수원에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붙은 거예요, 2차. 1년 반에 붙었다고, 1년 반 만에. 그래서 한 번에 붙었어요. 애 아버지인데 1차, 2차 한 번에 그냥 따라락. 물론 1차 보고 그 다음에 2차 봤지만 1년 반 짧은 기간에 보면서 합격하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때 까먹은 돈이 어마어마하거든. 돈 안 벌면서 날아가는 돈, 그 생활비는 들어가잖아요. 생활비 들어가니까 와이프는 놀고 있고 집에서 애들 학교 가고 그러면 자가라 하고 문 닫고 혼자서 집에서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강 듣고. 근데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공인중개사 시험이냐, 사법고시가. 사법고시 폐지되기 한 3, 4년 전에 붙어가지고 제가 사법연수원에 모시러 갔어요. 하루는. 형 밥 좀 사주세요 해가지고 사법연수원 갔더니 사법연수원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안에. 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거기 앞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부르면 안 가는데 냅다 가요. 네? 냅다 가요. 갈 수밖에 없죠.
예? 가가지고 그 다음 제가 출연하고 싶은 TV 작품이 뭔지 알아요? 출연하고 싶은 프로. 뭘 출연하고 싶을까요? 대충 출연이 갈 텐데 그것이 알고 싶다. 내가 출연하고 싶다고 해. 그것이 알고 싶다. 근데 이놈이 2번 출연했어요. 거기 자문 변호사로. 그래서 제가 열폭했어요. 네? 술 마시는데 야 내가 출연할 때 네가 먼저 출연한다고?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예? 거기 자문 변호사 그 2번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도 야 너 어떻게 붙었냐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대. 같은 변호사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보고 술 사달라고 돈 없으니까. 예? 사법연수 한 140만 원, 150만 원 나오죠. 연수받는 동안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거 갖고 생활비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한 2년 동안 까먹은 돈. 그것 때문에 제가 일자리 많이 알아봐줬어요. 그래서 얘가 그 로펌 있죠? 그 변호사 사무실 거기 다니면서 맨날 과외식으로 했다고 해요. 제가 어디 소개시켜주면 과외하고 형님 고맙습니다 하고 낮에는 변호사, 저녁 때는 과외하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강남에서 불렀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요? 저녁 한번 먹자고? 네, 저녁 한번. 그래서 얘가 차를 못 끌고 다녔냐? 그 전에 학원 강사할 때 그레인저 있죠? 그레인저? 이거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강남 바닥에서 주차장에 있는데 밥 먹고 나가서 야 장소 이동하는데 옆에 뭐가 있냐면 그 포르쉐 박스터라는 차 있어요. 아시지 모르겠어요. 포르쉐 박스터? 그 옆에 지나가면서 걔가 그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빈말로 얘기했어요. 야 포르쉐를 바꿨냐?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해? 그 차에서 배를 누르는 거야 이걸. 버튼을 개찬 거예요. 포르쉐 박스터로 바꿨더라고. 그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확 올라선 거죠. 올라서가지고 지금 가끔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제가 제 사건도 몇 개 해줬어요. 해결해주고 돈은 실비만 받고 인지대 같은 것만 받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얘 노력했던 얘기 들어보면 장난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어영부영 하시면 무조건 안 돼요. 왜?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대학 시험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 평생을 두고 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시험보다도 중요성을 말할 수가 없어요. 중요성을.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집중할 수 없으면 거의 합격하고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꾸준하게 매일 10시간 이상 정도는 확보해야지 빠르게 붙는다고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유튜브 한 두세 시간씩 보면서 거의 불가능해요. 못 붙는다고요. 그러면 4년, 5년 가는 거예요. 계속 질질. 아주 임팩트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쟤 저러다가 죽을 것 같다. 이러면 그냥 붙어요. 붙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야, 나 붙을 거 아니야? 옆에 친구가, 너는 붙을 것 같아. 그럼 붙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 한 너댓 명한테 물어보면 돼요. 물으면 답이 동일하게 나오면 붙어요. 응? 흔들림 없다. 그러니까 본인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서 붙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보는 자기 자신하고 남들이 보는 자신하고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한테 몇 마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학생, 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 친구 붙을 것 같다고요. 그럼 거의 답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 친구 거의 붙어요.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확실해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내가 붙을 거라고 확신하는 친구가 붙었다고. 그런 당연한 소리를 왜 하냐고. 그 정도 학생들 가르쳤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수업 와가지고 이렇게 상태를 봐보면 얘 붙을 건지 안 붙을 건지 거의 느껴져요. 거의. 뭔 말 하는지 아시겠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해요. 아니면 세월만 낚아요. 여러분들 지금 연애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다녀야 될 시기잖아요. 이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구리게 앉아가지고 이거 집에 가서 누우면 어떻게 곱등이 되는 것 같죠? 등이 쫙 펴지고요. 이거 뭔 일인가 이런 생각 든다고요. 이거를 몇 년 동안 한다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낭비가 너무 심하다고요. 낭비가. 그러니까 짧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짧게 해. 응? 그리고 어른 되셔가지고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실패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 실패할 짓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책임은 누가 진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 부모님이고 탓할 거 없죠? 학원이고 선생님이고 탓할 거 없어요. 무조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어른이니까. 그러니까.